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 마신다. 잠들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신다. 물이나 녹차를 병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마신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 습관들이 몸을 촉촉하게 해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몸에 수분이 없으니 수분을 채우자 라는 생각에서 일부러 만든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면 오히려 노화를 재촉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시하라 유미라는 의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시하라 박사의 세포의 건조를 막아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화란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포들은 건조해집니다. 이 현상은 20대를 넘으면서 시작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사레가 들 때가 많아졌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난다.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 다리나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난다. 유독 하체에 살이 많다. 이것들은 세포의 건조로 인한 노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건조를 막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건조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물의 성질 때문입니다. 물은 몸 속으로 들어와 약 60조 개의 세포로 흡수됩니다. 물은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몸을 차게 시킨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로 목욕 후에 몸에 묻은 물기를 잘 닦지 않으면 금세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지고 그로 인해 위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위나 장관에 그대로 고입니다. 이렇게 물이 몸 안에 고여 있으면 몸의 체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몸의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섭취한 수분이 위장으로 순조롭게 들어가서 혈액과 함께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세포 외액에 고이게 됩니다. 결국 몸 안에 불필요한 물 웅덩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세포 내액은 이 물 웅덩이에 수분을 뺏겨 건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몸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세포 외액만 늘어나 수독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에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물 웅덩이를 어떻게 빼내고 세포 내액의 수분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 몸의 신장에 있습니다. 신장은 수분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의 기능을 촉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열입니다. 몸의 온도가 높아지면 세포의 수분 흡수력이 높아지고 신장의 기능도 좋아집니다. 이번에는 세포 건조를 막는 이시하라 박사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을 먹으라입니다. 우리 몸에서 염분은 수분과 함께 기능합니다. 따라서 염분 섭취를 줄이면 몸 안에 있는 수분도 줄어들게 됩니다. 박사는 그의 책에서 과도한 염분 제한은 노화를 향한 전력 질주나 다름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제된 하얀 소금, 정제염이 아니라 자연 소금, 천일염을 먹어야 합니다. 충분한 자연 소금은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항노화 음료를 먹어라입니다.
생강, 홍차와 당근, 사과, 소금 주스가 그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 100수십 가지 처방의 70에서 80%의 생강이 들어갑니다. 한 중국의 의서 상한론에 생강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몸을 덮여 모든 장기의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 몸 속의 과도한 체액, 수분의 정체를 제거하고 기를 열어. 그리고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 또는 꿀을 넣기 때문에 자양강장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강 홍차를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을 적당량 넣는다. 두 번째, 흑설탕이나 꿀로 단맛을 내어 하루에 3잔에서 6잔 마신다. 홍차는 티백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이미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에는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입니다. 당근 2개, 약 400g, 사과 1개, 약 300g, 소금, 자연 소금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당근과 사과를 깨끗이 씻습니다. 두 번째, 껍질째 그대로 주석이에 갈아 2컵 반 분량, 약 480cc의 즙을 냅니다. 세 번째, 소금을 적당량 넣고 잘 섞어 씹듯이 천천히 마십니다. 세 번째는 근육 단련을 해라입니다. 체온의 40% 이상은 근육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근육에는 영양과 산소를 운반하는 모세혈관이 그물 모양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생성되고 체온이 오릅니다. 네 번째는 아침은 당근, 사과, 소금 주스로 대체하라입니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다면 굳이 밥을 챙겨서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당근, 사과, 소금 주스를 마셔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내보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주스를 마신 후에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은 흑설탕이나 꿀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책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고 실천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